안녕하세요. 논란사조입니다. 개수일간부터 2026년 병오년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의 병오년 한 줄 운세는 누군가는 크게 이룬다입니다. 천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병화, 정제가 들어옵니다. 정제는 꾸준함이나 성실성 그리고 안정성 등을 의미합니다. 천간의 정제이니까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개수일간 분들이 이 안정된 기반을 추구하고 반복되는 루틴을 손에 넣기도 할 겁니다. 원하던 결과물을 얻는 분도 있겠습니다. 지지를 보니까 오화, 편재가 들어옵니다. 오화에서 개수는 힘이 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드러난 마음은 안정적인 환경과 일관된 소득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각종 제한이나 아니면 주로 물질과 관련된 어떤 유혹이 많을 한 해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개수에게는 재성의 해이다 보니까요. 재물과 관련된 투자, 창업, 확장 이런 제한이나 유혹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에게 병오년은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물적으로 아주 좋은 분과 아주 안 좋은 분이 모두 있을 수 있는 거죠. 개수일간 분들이 병오년의 좋은 운을 온전히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이 신약하기보다는 신강한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기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기를 온전하게 제압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쓰려면 당연히 자신이 신강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한 분들은 과한 지출이나 손실 또는 무리한 선택 등에 강하게 들어오는 재성의 기운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휩쓸릴 수 있는 거죠. 운의 흐름만 봤을 때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인 만큼 이성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남성분에게 좋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수일간의 병오년 신년 운세에 대한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남겨주시고 이어지는 일주별 신년 운세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로만 본 운세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원국 내의 다른 글자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사일주입니다. 개사일주는 일지에 정제를 깔고 있는 아주 좋은 일주입니다. 60일주 중에서 최고다라는 들을 정도로 좋은 일주죠. 그런데 병오년에는 이 병화와 오화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화기운이 강해져가지고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면 만약에 이 개수가 신강하다면요.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는 재성의 기운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 폭주가 오히려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재물을 잡아내고 움직이는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면서 성과를 눈앞에서 만들어내는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쌓아둔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반이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그것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하지만 만약에 신약하다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강하게 들어오는 이 재성이 부담이 됩니다. 병화와 오화의 재성은 이 개수를 말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쫓으려는 마음은 커지는데 실제로 어떤 체력이나 여건이 그 변화를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투자나 또는 이 지출과 같은 움직임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오히려 재물을 잃거나 재물적인 압박을 겪는다든지 하는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유일주입니다. 육은 편인을 일지에 깔고 있는 개유일주는 일단 총명하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 주관도 당연히 뚜렷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예리함이라고 할까요? 예리함 또는 예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유일주가 이 병오년을 맞이하면 전반적인 기운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칠할 수 있는 면을 누그러뜨려 주는 거죠. 병화의 정제는 이 개수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재성의 기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실 감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도와주고요. 오화의 편재는 지나치게 응축된 금기운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녹여주죠. 그러면서 활동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차갑고 예리했던 금의 기질을 위해서 따뜻한 빛이 비추면서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계유일주는 원래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파악이 정확한 일주인데요. 병오년에는 이러한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동안 고민만 하고 두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기도 쉬워지고 현실 감각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도 들어올 수 있고 예민함이 완화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난한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개축일주 볼게요. 개축일주도 개수일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어요. 대체로 부드러워 보이죠. 그렇지만 일주 자체에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개축일주 분들은 내면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개축일주에게 병오년의 화기운은, 이 축토는 동토잖아요. 이 축토를, 이 꽁꽁언 땅을 녹이는 햇살처럼 다가오는 거죠. 이 병화 정제가 들어오는 만큼 현실적인 목표나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해질 겁니다. 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축일주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축우 원진 귀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오해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오년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가까운 파트너, 그런 분들하고 애인이 될 수도 있죠. 의견 충돌이나 말다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점은 원진 귀문살이 들어올 때 바로 이 집착입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집착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요. 특히나 재성이 들어오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 관련한 집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이 생기거나 할 때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물 관련 어떤 집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집착을 여러분들 스스로 경계하시는 게 필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해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겁재를 깔고 있는 개해일주는요, 아무래도 주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가가 많습니다. 개수일간들 중에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일주가 개해일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은근히 부자가 많은 그런 일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한 일주가 화기운을 봅니다. 수기운, 화기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개해일주가 병오년의 따뜻한 화기운을 만나면 활동력이 당연히 늘어요. 현실 감각이 들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활동적으로 되고, 이런 거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이런 개해일주가 병오년의 따뜻한 화기운을 만나면 활동력이 살아나고 재물적인 면이나 어떤 일적인 면에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막혔던 일들이 풀리거나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해수 안에 지장간을 보면요, 무, 갑, 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화 안에 지장간을 보면 병, 기, 정입니다. 정임합을 하고 갑기합을 하죠. 암합이 있다 보니 병오년 한 해에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드러나지 않는 인간관계처럼 은밀한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일에 따라서는 일로 발현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진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현이 어떻게 될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에서 은밀함이 드러나는 거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운 자체는 좋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묘일주 볼게요. 개묘일주는 굉장히 귀한 일주 중 하나죠. 문창귀인도 있고 천을귀인도 있고 그리고 재능도 많습니다. 재능도 많다. 이런 개묘일주는 올해 역시나 식신생재의 흐름을 타면서 스스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그런 안정적인 한 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에 이어서 병오년에도 이 기회들이 많이 연결될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만들고 그리고 창작하는 이러한 분야에 계신 분들은 병오년에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개묘일주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나 부부관계에서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나 기대가 과해지거나 상대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상황이 인간관계에서 특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개묘일주는 원래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합니다. 그래도 올해만큼은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안전거리를 꼭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깊이 믿기보다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운영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어떤 갈등을 여러분들이 막기에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미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미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죠.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는 개미일주는 예민하고 남들의 시선이나 어떤 관계에 대한 의식을 특히 많이 해요. 관성이나 재성이 강한 분들의 특징인데 관계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개미일주는 안 그래도 조열한데요. 병오년에 화기운이 강해지죠. 개미일주는 특히 사주원국의 금수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사홈이 방합으로 여기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조열한 미토에 화기운이 강해져서 이렇게 조열해지고 이게 이제 개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사주 원국의 금수의 기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 개수의 기운이 가장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미일주 분들은 병오년에 1번이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해니까요. 건강관리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같은 해당되는 분들은 받으시고 해당이 안 돼도 꼭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패턴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리고 과로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도를 늦추시길 바랍니다. 속도를 늦추시고 가능하다면 쉬어가는 한 해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미 일주는 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명확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